바둑 신들의 제전 맥심 커피배 8강전입니다. 7, 8, 9. 두 기사 모두 마지막 초읽기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창호 구단이 이곳 끊었을 때 바로 그 처리를 하지 못하고 박주환 구단이 이곳을 붙였고요. 네. 흙이 젖혀가니까 백이 막은 장면입니다. 그만큼 백이 지금 하변 쪽에서 바로 응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좌기 백이 못 살아 있다는 것이 계속 큰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쪽 두기 전에 지금 좌변 쪽 흙도 아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좀 네. 그 약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백이 먼저 지금 좌변 흙에 대한 성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중앙 쪽 석점이 위험한 상황인데요. 돌보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하중앙 쪽 백석점이 요석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좌변이 더 시급하거든요. 그만큼 흙도 지금 좌변 쪽 뭐 손을 뺄 수도 없고요. 일단 좌변 쪽 처리 결과에 따라서 흙은 하중앙 처리를 또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은 한 점을 잡을지 이을지 고민인데요. 예, 고민 많이 되겠는데. 네. 잡아두네요. 네. 사실 흙이 이렇게 둘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이곳 있게 되는 것은 백이 단수 치고 나오게 되면 이선으로, 그러니까 일선으로 건너갈 수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건너가는 것은 좋지가 않겠죠. 너무 괴로운가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점을 잡은 것이고 백은 언제든지 이곳 단수 치고 이곳 한 점을 제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 쪽에서 이 단수 선수 교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중앙 석점 살리지 않네요. 석점이 상당히 크고 요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과감하게 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백은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렸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바둑이 상당히 엷어지게 됩니다. 그쪽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네, 그 살리는 그림을 네. 한번 보여주시죠. 백이 이쪽을 두게 되면 살릴 수는 있는데 살리는 과정을 보게 되면 마지막 하나, 흙이 상당한 둘, 두터움이 생겨요. 셋, 일단 중앙 모양이 쪽에. 되게 좀 좋지 않네요. 그렇죠. 여섯. 그리고 이 이후에도 백이 꼬부리게 되면 흙이 계속 뭐 이단 젖힌다든지 백이 얻는 것에 비해서 흙이 두터움이 만들어지고 또 이 두터움이 만들어진다면 또 그 대가로 이 좌기 백도 엷어진다는 것이죠. 네. 백이 이렇게 둘 수 있는 것도 이제 이곳 그 우변 쪽에서 흙 넉점을 잡으면서 두터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이곳 두텁게 만들어 주더라도 이 두터움으로 견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 아낌없이 버립니다. 두 번 밀어갔고요. 흙은 이제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석점 흙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제 이곳 끊겠다는 얘기네요. 네, 끊어서 흙이 때려내면 이곳 제압을 하겠다는 겁니다. 백 모양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흙집이 전체적으로 이제 65 정도 나거든요. 네. 65라고 본다면 백도 우변 쪽에서 한 20집 형태는 되고요. 네. 그러면 좌변 쪽에서 한 35에서 마지막 한 35 정도 지금 만들면 지배 균형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게 본다면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 칩이 다 이렇게 그 정리가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중앙 쪽의 가치를 어느 정도 봐야 될지 정말 그 형세 판단은 어렵습니다. 네. 특히 중앙 쪽에서요. 35 정도는 날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 모양은 되겠죠. 네. 일단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두텁습니다. 지금 이곳까지 밀어져 있기 때문에요. 예. 이제 이곳 좌중앙 쪽 백 모양을 하나,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둘, 또
흑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5, 6, 7, 빈틈을 찾아보죠. 네. 저런 곳에 만약 약점이 있다면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요. 흑이 이걸 하지 않게 되면 백이 쪽을 밀고 흑이 있고 지금 이곳 막는 수도 백이 선수를 할 수 있고요. 네. 또 느는 수도 선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이 먼저 붙인 것이고 또 흑이 먼저 붙인 이후에 흑이 지금은 이곳 나갈 수가 없지만 만일 상변 쪽에 이런 돌이 있다면 그러니까 축이 하나, 유리한 상황이 된다면 이곳 셋, 나가는 수가 좀 넷, 강력하겠죠. 네. 지금 이곳이 끊어져 있기 여섯, 때문에 7, 그런 점에서 8, 백 모양의 9, 좀 약점도 만든다는 의미에서 지금 붙여간 것입니다. 자, 흑은 하변에 착실한 확정가를 확보를 했고요. 백은 모양을 넓혀서 마지막 상대를 유인하고 하나, 있습니다. 둘, 사실 오늘 바둑의 그 흐름모를 넷, 본다면 5, 좀 처음부터 6, 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바둑의 양상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어느 한쪽에서 지금 물러서면서 네. 지금 모양이 계속 그 타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장기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창고구단이 조금 알기 쉽게 정리를 한 면이 있죠. 그렇죠. 특히 이곳 그 하변 쪽 처리에서 조금 쉽게 정리를 했어요. 특히 네. 뭐 우아기 쪽도 그렇고 사실 이 우아기 쪽에서 흑이 뭐 이쪽을 꼬부리가 나온다든지 좀 변화를 구할 수 있었는데 실리를 택하고 이 두 점을 버리는 좀 알기 쉬운 타입을 택했거든요. 마지막 그리고 또 박정환 하나, 구단도 또 둘, 이곳 변화에서 셋, 석점을 움직여 나오는 넷, 것이 아니라 다섯, 이제 이곳 버리면서 여섯, 간명하게 좀 정리를 여덟, 하고 있습니다. 9, 네, 마주보는 변, 큰 곳을 차지했습니다. 네, 반상 최대죠. 어깨를 바로 짚어가는데요. 과감한 결단인데요. 사실 집으로 본다면은 뭐 이 자리가 큽니다. 이 자리가 큰데 지금 흙이 그러니까 이곳에 돌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 나가는 수도 남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흙이 쪽 나가고 뭐 백이 쪽을 후퇴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켜서요. 백이 한 수 지켰다고는 하나, 하지만 이곳 둘, 그 셋, 흙이 넷, 백 한 점을 다섯,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섯, 실질적으로 백집이 그렇게 여덟,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흑돌이 이런 곳에 오므로 인해서 이 하중앙 쪽 백의 그 두터움도 좀 견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박지환 구단이 이렇게까지 뒀는데 사실 이런 수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만큼 이 자중앙 쪽 백 모양의 폭이 크기 때문에 만일 중앙에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집이 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알파고 이전에는 넷, 그 오선의 다섯, 어깨 짚는 수가 상당히 여섯, 낯설었는데 일곱, 이제는 여덟, 낯설지가 않죠. 낯설지가 않아요. 예, 그만큼 실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국자들도 그런 그 어깨 짚는 그런 수들을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박종환 구단이 뭐 시간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바로 짚어갔거든요. 지금 흙이 나왔는데 백이 뒤로 후퇴하지 않고 두 점을 축으로 몰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백의 형태는요. 하나, 지금 현재는 축이 되지만 넷, 흙이 언제든지 축머리를 이용할 수가 여섯,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어깨 짚었는데 뭐 이곳이든지 이곳이든지 네. 두고 축머리가 되니까 백이 잡게 되고 흙이 쪽을 이제 붙인다든지. 근데 지금도 이게 축머리가 됩니까? 되네요. 나오고 나왔을 때 축머리가 되네요. 네. 지금 백이 이곳으로도 못 봤고 이곳으로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지켜야 되는데 둘, 이거 셋. 막는 것은 상당히 아픈데요. 네, 박종환 구단도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이제 크게 시켰습니다. 네. 지금 이곳 지켜서 이곳 막히는 것은 너무 아프고요. 예, 좀 더 능률적으로 이 축머리도 견제를 하면서 이 중앙 쪽 백 모양을 계속 키우겠다는 의도죠. 자,
좌중앙 쪽 백의 집이 어느 정도 나느냐가 승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흙이 전체적으로 지금 착실하게 실리를 많이 확보를 했고 네. 반대로 백은 하나, 지금 그 셋, 두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뭐 우중앙 여섯, 쪽과 일곱, 좌중앙 쪽 이 여덟, 두터움의 그 발전 아홉. 가능성인데 과연 이 백 모양이 어느 정도 두터움이 뭐 집으로 만들어진다든지 백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형세가 결정되거든요. 이창호 구단도 별 다른 수가 없었나요? 그냥 연결을 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백이 막은 곳을 네. 지금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서 좀 버티는 수가 있었다면 좋겠지만 조금 더 깰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이쪽 밀어가는 것이 일감이거든요. 네. 일단 밀고 뭐 백이 막는다면 이제 이쪽을 막는다든지 하는 것인데 사실 흙이 이렇게 막았다는 것은 좀 후퇴를 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 한 발 물러선 하나, 것이거든요. 둘, 지금 셋, 흙이 어깨 짚어서 넷, 백이 다섯, 한 발 후퇴하긴 여섯, 했지만 일곱, 이 교환으로 인해서 사실 이 귀 쪽의 뒷맛이 거의 없어졌어요. 자, 지금 삼삼 물어봤는데요. 지금은 날일자겠죠. 아, 날일자 해서 다 잡겠다는 뜻인데요. 뭐 흙이 날일자고 이거 구자를 하더라도 한 점을 잡고 뒤쪽에서 두 집이 날까요? 붙이더라도 지중을 하게 되면 지금 흙이 못 살아 있습니다. 네. 지금 흙이 자체로 못 살기 때문에 중앙으로 나와야 되는데 중앙은 백이 두텁기 때문에 흙이 중앙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흙이 337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 이 날일자로 하나, 인해서 사는 수는 없다는 것이죠. 셋,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일곱, 지금 이곳 여덟, 교환이 아홉, 뭐 흙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득을 봤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네요. 귀 쪽이 오히려 깔끔하게 잡힌 느낌이에요. 예. 자, 이제 중앙 쪽으로 침입을 해봅니다. 글쎄 이렇게 될 거라면 흙이 이쪽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쪽을 두고요. 아, 네. 백이 지켰을 때 이쪽을 뛰는 수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네요. 수순을 되돌려 보면 예. 이것도 좀 마지막 하나, 얘기도 될 것 같은데 둘, 사실 셋, 모양으로는 넷, 좀 다섯, 그 생각이 쉽지 않은 여섯, 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덟, 실전처럼 돼서 별다른 흙이 이득을 보지 못했다면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봤어야죠. 지금은 백도 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힘차게 밀어서 싸웁니다. 예. 강력하게 나오는데요. 네, 이제 백도 두터워졌거든요. 약점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백보다는 흙이 지금 차단을 시켰을 때는 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마지막 강하게 싸울 수 있는 하나, 것이죠. 뭐 백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셋, 넷, 지켜서 집을 내고 싶지는 않고요. 여섯, 이 전체적인 두텀을 이용해서 여덟,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일단 두 점머리 두들겼습니다. 중앙 쪽 흙 한 점이 지금 차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백은 이제 차단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흙 입장에서는 그 상변의 흙의 모양도 지켜야 되고 또 중앙 흙 한 점에 대한 수습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만일 흙이 상변에서 집을 얻는 대신 중앙의 흙 한 점이 백에게 크게 들어가게 된다면 마지막 그 중앙의 하나, 실리가 상당히 커 둘, 보이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밀어 놓기만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백도 계속 강하게 두기에는 네. 저는 박재환 구단이 뭐 이것을 젖혀간다든지 해서 중앙의 이 흙 한 점을 크게 좀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열다고 본 것 같아요. 흙 모양이. 그래서 물러섰고 그렇다면 흙이 쪽을 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흙도 이 상변의 모양도 정리되고 마지막 이 흙 한 하나, 점과의 연결도 지금 둘, 되면서 셋, 뭐 흙도 넷, 부분적으로는 여섯, 뭐 일곱, 만족할 수 있는 여덟, 처리가 됐다고 볼 수 아홉. 있겠네요. 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듯이 이창호 구단이 뻗어두었습니다. 네. 지금 백은 좌변 쪽과 좌상기 쪽 백집을 크게 지킨 반면에 흙은 중앙 쪽의 백 모양과 지금 상변 쪽의 흙 모양을 정리를 하는 그런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경계선이 점점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쯤에서 시청자 둘, 퀴즈 한 번 더 셋, 보고 오겠습니다. 넷, 다섯.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실시간 시청자 팝업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를 확인하신 뒤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바로 이겁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시 대국 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아까보다는 지금 셋, 진행이 많이 넷, 되어서 다섯, 승자를 맞추기가 좀 수월해졌을까요? 여덟, 네, 좀 아홉. 많은 수순이 두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대국에 누가 승자가 될지. 예, 지금 박정원 구단이 끊어갔는데요. 뭐 이 끊어가서 수가 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사실 이곳 흙의 형태는 뭐 별다른 맛이 없기 때문에 이곳 둬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백이 뭐 날일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백이 선수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교환된다면 백은 활용을 볼 수 있겠죠. 마지막. 하나, 백은 2점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좌상귀 쪽의 흙 한 점은 깔끔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상변에 흙이 이제 백두를 잡게 되면 흙은 75는 마지막. 확보가 되어 있네요. 하나, 네. 아, 정말 엄청난 집이 셋, 만들어졌습니다. 집도 아까보다 다섯, 불었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네, 한 칸 뛰어서 잡아보고요. 백집도 엄청난데요. 좌상귀 쪽 집이 너무 크게 난 것 아닌가요? 예, 백집이 상당히 지금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백이 뭐 날짜하고 이렇게 잡았다고 본다면 이곳이 네. 40집이 넘는 마지막. 것 같습니다. 하나, 그리고 만약 이렇게 짓게 된다면 엄청난데요, 집이. 그렇다면 글쎄요, 백이 지금 이곳을 와서 흙이 중앙 삭감하긴 했지만 귀 쪽도 그렇고 이곳도 그렇고 뭐 별다른 지금 흙이 마지막. 큰 이득을 보지 하나, 못한 채 둘, 백 모양이 그대로 넷, 지금 집으로 좀 다섯, 정리가 되고 여섯, 있거든요. 일곱, 그리고 여덟. 이곳 실전에 붙이고 보니까 지금 한 점 끊어가는 거죠. 예, 지금 흙이 좀 엷어졌고요. 네. 그렇다면 백이 이곳 어깨에 짚었을 때 또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충머리로요. 네, 그러니까 이곳 어깨 짚는 수까지는 상당히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네. 막상 백이 이곳을 날일자하고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 보니까 이 자중앙 백집이 마지막. 생각보다는 하나, 크게 둘, 만들어진 것 셋.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솔직하게 잡으러 갑니다. 네. 한 칸 뛰어서 근거를 없애는데요. 워낙 주변 백이 철벽이라서 가능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흙이 중앙으로 나올 수가 없죠. 예, 지금 백에 두터운 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곳에서 뭐 살 수는 없는 형태고요. 마지막. 예, 하나, 지금 중앙 쪽에 둘, 흙이 엷어졌다는 것이 넷, 큰 부담입니다. 다섯, 여섯, 그렇다고 지금 흙이 실리로 여덟. 지금 많이 앞서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중앙 쪽을 아예 손을 대지를 못했네요. 나와서 끊었을 때 네, 담이 없다는 거죠. 축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흙이 쪽 다운쳐서 이 백안점을 뭐 축으로 잡는다든지 제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백에게는 이거 두터운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머리도 이용이 안 되고요. 지금 이곳 백안점에 제압이 안 되는 형태고 또 이곳 늘더라도 이곳 밀게 된다면 마지막. 뭐 이곳 느는 하나, 수도 선수여서 둘, 지금 이곳 두터움이 있어서 흙이 수습이 넷,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바로 처리를 못하고 이 창구단이 이제 가장 큰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변을 택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곳 두고 실전처럼 백이 늘고 이제 흑이 이곳 한 점을 제압을 하고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지금 중앙이 엄청난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이 중앙 백집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가 지금 문제예요. 저런 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이제 일곱, 우변 쪽 한 점 제압합니까? 네. 띄어서 제압을 하네요. 최대한 넓혀 봅니다. 이거 백집이 너무 커 보이는데요. 흙집도 조금씩 불어나고는 있거든요. 예, 지금 흑집도 크긴 하는데 네. 이 중앙의 백집을 좀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앙 백집이 아주 크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깊게 들어가네요. 네, 좀 더 깊숙이 예. 침투를 합니다. 한 점이 잡히지만 않는다면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변에 백이 강하다는 거죠. 네. 예, 지금 뭐 이곳 밀어도 뛰게 되면 별다른 흑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이곳 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흑이 집이 날 수 있는 폭을 지금 마지막 최소화시키고 하나, 있습니다. 지금 둘, 이곳 교환하고 셋,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넷, 지금 끝내기를 다섯, 하게 되면 여섯, 실질적으로 일곱, 흑이 101점을 여덟, 잡아서 아홉, 그렇게 크게 집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네. 한 10집 정도거든요. 그에 비해서 중앙은 10집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좀 엄청난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또 이제 반대쪽에서 삭감을 해봅니다. 다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차렷으로 막아둡니다. 이 친구들이 좀 바둑이 기분 나빠졌는데요. 네. 지금 중앙에 백집이 너무 크게 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결과적으로요. 지금 흑이 상변을 와가지고 백이 이곳 어깨 짚었는데 이 집이 다 났습니다. 지금 이곳 중앙 백집이 다 난 반면에 흑이 얻은 것은 이곳 침입해서 이곳 뛰어서 이제 101점 잡은 것 정도거든요. 지금 귀의 맛도 없어지고 흑이 이곳 교환해서 뭐 이곳 끝내기도 없어졌고 이게 너무 지금 처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그곳 변화는. 뭔가 흑의 입장에서는 백의 약점을 좀 추궁을 해서 중앙에 좀 백의 그 모양을 좀 축소시킨다든지 뭔가 좀 변화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시켜서는 중앙의 백집이 너무나 커서 흑이 좀 덤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마지막 네, 하나, 어느덧 둘, 셋, 지금 경계선이 넷, 확정이 되어 다섯, 가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장호구단 아홉, 약간 상기된 모습인데요. 뭐 아직은 크게 뭐 표정의 변화는 없네요. 네, 박정환 구단 어느 순간 이후부터 빠르게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좀 상기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그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 대국자 모두 지금 때이르게 그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는데 그래서인지 뭔가 좀 그 난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두 선수 모두 그 난전을 지금 계속 피해가고 있어요. 확실치 않기 때문에. 피해가서 타협이 되고 쉽게 지금 모양이 정리되고 있는데 근데 결과는 지금 박정환 구단이 그 중앙의 모양이 너무나 지금 크게 지금 만들어지면서 바둑은 백이 좀 마지막 편한 하나, 흐름으로 진행이 둘, 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받아놓습니다. 뭐 흑이 그것을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중앙 쪽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간 것 같고요.
받아두면서 이제 끝내기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아까 설명드렸지만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두고 네, 이게 있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바둑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마지막 아까 하나, 말씀드렸지만 셋, 덤이 넷, 좀 다섯,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덟, 아홉, 자, 구자가 또 좋은 수인가요? 일단 오른쪽으로는 호구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집으로는 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뭐 흙이 그러니까 손 뺐을 때는 이거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지키거든요. 네, 지키고 백이 끊고 흙이 곧 잡고 이것을 조여 붙일 수는 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뭐 흙이 조금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잡아서 조여 붙일 수는 있는데 그 대신 이제 이곳 활용은 듣질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을 좀 아홉, 두텁게 정리하려는 그런 뭐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박장 구단이 좀 형세를 좀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도 반발을 해봅니다. 예, 뭐 여기서 쉽게 뭐 물러서서는 안 되겠죠. 좀 강하게 버티고 있고요. 중앙 쪽으로 호구 자리 짚어가면서 두 점을 압박을 해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자, 강력하게 밀어갑니다. 지금 뭐 흙이 백을 잡을 수 있는 돌은 아니고요. 뭔가 백을 압박을 해서 좀 더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좀 찾으려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흙이 젖혀가면 어떻게 되나요? 두 점 머리를요? 흙은 젖혀가겠죠. 하나, 이제 두 점 머리를 흙은 젖혀야 되고요. 네, 이제 넷, 젖혔을 때 이제 다섯, 백이 어떻게 받을지 일곱, 일감은 뭐 여덟, 꼬부리는 정도 아홉. 같은데요. 이걸 안 젖힙니까? 일단 호구 자리 급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교환을 한 의미는 이 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백이 끊고 흙이 잡을 때 이거 조이는 것을 방지한 의미라고 봐야겠네요. 막히는 게 싫었다는 네, 그러니까 뜻인 것 같네요. 이 교환이 없다면은 흙이 막히거든요. 네, 단수 치고 나오더라도 이제 바로 틀어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조이 부침을 당하게 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막아서 키워버립니다. 자, 박종환 구단이 상변 막아간 장면입니다.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8강전 마지막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둑 신들의 제전 맥심 커피배 8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국의 승자는 최철환 구단과 4강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 묘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평온하게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창호 구단이 반발을 택했어요. 네, 그만큼 이창호 구단으로서도 좀 물러서서는 좀 형세가 여의치 않다는 마지막 판단에 하나, 좀 버틴 것 둘, 같고요. 지금 셋, 백이 이제 이곳 넷, 막았을 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았을 때 지금 흙이 뭐 이곳 있는다든지 후퇴를 하지 않고 이곳 뛰었습니다. 좀 버틴 것이고요. 이제 백이 이곳을 이제 뛴 장면인데 사실 이곳 막은수는 이 석점을 이용을 해서 뭐 이제 흙이 어떻게 뭐 응수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최대한 뭐 이것을 끊어서 조여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좀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흙의 응수를 물어본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창호 구단이 쉽게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마지막 버텼거든요. 하나, 버티니까 백도 둘, 뛰어서 셋, 이 백의 넷, 수를 늘려서 다섯, 활용을 여섯,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흙이 막는다면 이것을 끊게 돼서요. 이거 당장 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흙이 뭐 단수 치고 있는다면 이건 백도 축인데요. 축인가요? 네. 축으로 잡히나요? 이것은 그러면 끊는 수는 성립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거 막을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그러면은 셋, 이곳에서 지금 활용을 다섯, 할 수 있겠네요. 여섯, 네. 단수 치고. 일곱. 근데 문제는 이거 끊을 수가 없다면 백도 뭐 크게 그것 교환해서 얻은 것은 없습니다. 수상전이 어차피 안 되나 보네요. 네, 지금은 수상전은 안 되고요. 뭐 그 정도라면 또 뭐 불만이 없는데요. 이거 변화는. 이건 백이 손해 본 건 아닌가요? 지금 이거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축으로 잡힙니다. 네. 이 변화는. 마지막 하나, 둘, 설마 이곳 변화를 넷, 박정환 구단이 다섯, 착각을 한다면 여섯, 또 일곱, 형세는 아홉. 아주 완전히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연장책 네. 사용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처음에는 끊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축을 보지 못했는데 네. 그런데 끊으려고 하다가 막상 끊으려고 보니까 지금 축이 되는 걸 본 것 같습니다. 상변에 찌르고 수를 조이는 것도 안 되나요? 먼저 찌르고요. 네. 마지막 네, 그거 하나, 한번 둘, 보겠습니다. 셋, 넷, 지금 이것을 먼저 찌른다는 아니요, 말씀이시죠? 반대쪽이요. 일곱, 여덟. 변 쪽으로. 이곳이요? 네. 그쪽 수상전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곳은 흙이 있고요. 있고 수를 조이게 되면 이곳 젖혀가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백이 한 수 부족입니다. 수가 모자라네요. 네, 뭐 이렇게 될 거라면은 막는 수보다는 그냥 날일자 하는 것이 백이 좀 더 나았겠죠. 네. 지금은 뭐 하나, 크게 활용 수단이 잘 안 보입니다. 박정환 구단도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수일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집으로 조금 손해를 봤을 것 네. 같은데요. 이창호 구단이 지금 정확한 응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궤가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이 상변 쪽 날일자 가는 것과 집 차이가 좀 꽤 날 것 같은데요. 네, 차이 많이 나죠. 네. 지금 만일 백이 뭐 이거 날일자 하게 되면은 차후에 이거 뭐 한 점 잡아서 집을 만드는 수도 있고요. 지금 흙이 둬서 이 백이 잡히게 된다면 집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박정희 대표 손해 본 것 같아요. 이 교환을 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앙 쪽으로 활용을 합니다. 네.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정희보다 조금 좀 후회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호구로 지켜줬고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막아서 교환해 둔 그 교환들이 다 손해가 됐네요. 네. 이제 이것 빨리 해야죠. 이제 우변 쪽에 날일자 해서 이 첫째 있는 교환도 뭐 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쪽 붙이는 수가 있나요? 이거 붙였습니까? 그러네요. 그것 꽃내기가 좋아 보이네요. 두고 이제 막고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수상전이 문제가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마지막 수가 난 것 같습니다. 하나, 지금 백둘 차례잖아요. 백이 예, 맞게 되면 수가 넷, 난 것 같고 다섯, 여섯, 일곱, 그렇다면 뭐 흙이 이것을 여덟. 잇고 그냥 있고요. 잇고 백이 맞고 흙이 잇고 네. 백이 잇고 수를 줄이게 되면 백이 다 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끝내기가 좀 된 것 같네요.
백이 뭐 100% 이곳 끝내기가 잘 된 것은 아니지만 뭐 그냥 날일자가 좀 더 이 변화보다 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백도 뭐 크게 손해 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처리가 된 것 예. 같네요. 자, 선수로 조화 붙인 다음 마지막. 선수 하나, 자리 가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흙이 한 95 정도 마지막. 나는데요. 하나, 그렇게 많이 둘, 나나요? 근데 셋, 백도 넷, 다섯, 좀 90집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좀 변화가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덤이 조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쪽은 다 조여 붙이게 되겠고요. 이제 남은 끝내기 중에 가장 큰 곳이 어디인가요? 우변 백의 날일자겠죠. 예, 우변 교환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역으로 흙이 먼저 셋, 끝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백도 다섯, 좀 서둘러야 될 것 여섯, 같고요. 일단 이제 일곱. 흙이 이제 상변을 지키게 되면 네. 백도 이곳 날일자를 해서 이거 끝내기를 하겠죠. 끝내기를 하고 글쎄 이쪽 뭐 이런 공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이쪽을 틀어막나요? 네, 막게 되면 뭐 큰 끝내기는 좀 다 마지막. 정리가 되는 것 하나.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곳은 선수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흙이 때려낸다면 이제 이곳까지 백이 선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예. 지금 중앙 쪽도 흙보다는 백에게 좀 부가 있는 거죠. 중앙은 마지막. 반반 같습니다. 왜냐면 흙에게도 좀 권리가 셋. 있나요? 넷, 다섯, 흙의 권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이렇게 네. 뭐 크게 공격받을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흙이 이런 쪽에 붙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곳이 선수라면 백이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네. 날일자 하더라도 이곳 나오기만 했을 때 대단 공격이 없어서 중앙 쪽은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깔끔하게 모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앙 쪽에 백집이 상당히 크게 난 것만은 틀림이 없네요. 네. 지금 오늘 바둑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있었던 2017 그 월드 바둑 챔피언십 그 결승전에서 이제 마지막. 박지환 구단이 하나, 미팅 구단과의 둘, 바둑에서 셋, 중앙에서 넷, 큰 모양을 다섯. 만들면서 승리로 가져갔거든요. 네. 네, 오늘 바둑에서도 지금 중앙 쪽에서 아주 큰 집을 지금 만들면서 바둑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앙이라는 것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집을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고요. 그러나 만일 마지막. 집이 만들어진다면 둘, 또 역으로 지금 넷, 실전처럼 다섯, 정말 큰 집이 또 여섯, 만들어질 수가 일곱. 있습니다. 네. 여덟, 아홉. 귀나 변에서 짓는 집과는 차원이 다른 큰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아래쪽에서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것 활용이 먼저 된다면 들여다보는 수가 있나요? 네. 뭐 흙이 이렇게 이어줄 리는 없겠지만 이어준다면은 뭐 위쪽과 아래쪽을 다 활용을 할 수가 마지막 있겠죠. 하나, 확실히 이득이고요. 예. 셋, 근데 흙이 뭐 이렇게 네. 받아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쎄요, 어떻게 네. 두나요? 시간 연장책을 사용합니다. 근데 막상 또 두니까 또 응수가 쉽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나와서 끊게 되면 일단 찔리면 아픈 것 같아요. 끝내기를 좀 당하죠. 흙이 둘 때 뭐 이쪽 붙여가지고 예,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박종환 구단이 들여다본 수가 상당히 날카로워 보입니다. 초반에 박정환 구단이 우변 쪽에 붙인 수 마지막. 그것은 어땠을까요? 셋, 넷, 그것은 뭐 다섯,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아, 뭐- 이거 붙이는 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어떻게 둬야 될지 네. 좀 결정이 어려우니까 박지환 구단 일단 붙여서 흑영수 이하에 따라서 좀 처리하겠다는 그런 아. 의도된 것 같은데요. 뭐 결과적으로 이 변화가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뭐 그 이후에 흙이 뭐 잘못 던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쪽 백이 늘었을 때 흙이 좀 더 버틸 수가 없었는지. 하나, 실전에는 너무 쉽게 흙이 후퇴를 했거든요. 이창호 구단에게 다섯, 질문을 하고 싶네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예, 뭐 중앙은 백이 워낙 두터우니까 뭐 뒤쪽을 응수하지 않고 지금 중앙 쪽을 두어도 뭐 별다른 수는 나지 않습니다.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 한 집을 내야 되는데 찝는 순간 이곳 그 옥집을 만드는 수와 젖혀서 이곳 한 집 내는 수를 맛보기로 지금 흙은 살 수가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러 번 시간 연장책을 여덟, 사용한 이창호 구단. 예, 지금 이창호 구단이 두는 수는 뭐 수를 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촐기에 몰려서 지금 시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형세가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이창호 구단도 지금 형세가 좀 불리하다는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이 들여다본 장면에서 흙은 최대한 그 이득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시간을 벌고 지금 우변 쪽에 최선의 수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계속해서 응수를 좌변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둬야 될지,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 우변 쪽에 수가 나나요? 그쪽을 계속 글쎄요, 두는 수가 이유가 나는 뭐죠? 자리는 아닌데 지금 저는 처음에 이창호 구단이 촐게 몰려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로 착점을 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그곳에서 수를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창호 구단이 거기서 수가 나지 않는다면 뭔가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승부수를 둘, 던지는 건가요? 셋, 그러나 흙은 뭐 집으로는 손해는 다섯,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확실한 것은 이창호 구단이 지금 불리하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지만 던질 곳을 예, 찾은 뭐 그런 건가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네. 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둑은 백이 좀 유리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창호 구단이 지금 마지막 던질 곳을 하나, 찾은 건지 좌변 쪽에서 계속 넷, 두어가고 있는데요. 여섯, 네, 보통 이창호 구단은 수가 나지 않는 여덟, 곳에서 계속 그 아홉. 착점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대의 실수를 바라보고 그런 곳, 그러니까 수가 나지 않는 곳을 두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 이창호 구단이 뭐 지금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서 술기를 하고 착점을 했다는 것은 뭔가 수가 나거나 아니면 수가 나지 않으면 어떤 뭐 돌을 거둔다든지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저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곳 교환만 해놓고 다시 손을 돌려서 우변 쪽으로 손이 돌아왔습니다. 우변 쪽 쌍립으로 받아두었습니다. 네, 이제 뭐 큰 끝내기가 뭐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박자원 구단이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이곳을 셋, 날일자 하지 않고 넷, 들여다봤거든요. 네. 그것은 이곳 여섯, 날일자를 하기 위한 여덟, 사전 공작이었네요. 중앙 쪽 2점을 지금 차단을 일단 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흙이 붙이는 수가 성수가 된다면 뭐 흙은 뭐 이쪽을 막든지 이쪽을 막아서 별다른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흙이 붙였을 때 백이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백이 이쪽을 막더라도 흙이 이쪽을 나오면은 뭐 수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 정도로 교환을 해놓고 그냥 마무리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큰 끝내기 뭐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쉽게 이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돌을 돌을 거뒀습니다. 초반이 역시 좋지 않았다는 감상인 것 같은데요. 네, 이창호 구단이 초반에 너무 쉽게 좀 물러난 것이 아닌가. 쳤을 때 받지를 않았던 부분. 네, 백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상변 쪽 짚어가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준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준결승전에서는 최철환 구단을 만나게 됐네요. 다 지워졌다, 다 지워졌다. 네, 오늘 이창호 구단 초반에 너무 쉽게 만족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예, 지금 그 이창호 구단이 그 초반을 좀 대고 끝나자마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초반의 흐름이 이창호 구단이 좀 좋지 않았다고 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하변 쪽에서 이창호 구단이 너무 쉽게 좀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좀 뭔가 좀 강하게 버티는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쪽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이제 두 대국자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변 쪽에서 백이 붙였을 때 과연 흙이 하변 쪽을 응수하지 않고 뭐 강하게 버틴다든지 좀 네. 다르게 두는 수가 없는지 지금 두 대국자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하변에 그렇게 처리가 되고 나서도 형세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그 중앙 쪽에 집을 만드는 그 능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중앙에서 백이 그렇게 큰 집이 날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큰 집이 났고 네, 또 흙이 그 대가로 뭐 우변 쪽과 상변 쪽에 조금 이득을 보긴 했는데 중앙 백집이 난 것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 백집이 크게 나서는 좀 백이 좀 우세했던 것 같고 뭐 그 이후는 또 이창호 구단이 좀 그 계속 버텨봤지만 네. 좀 그 형세를 역전하기에는 바둑이 거의 다 결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 조금 일찍 돌을 거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반전에 그 중앙의 경계선 참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창호 구단으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 전투에서 네, 좀 뭔가 좀 그 정확한 수일기를 하고 좀 버틴다든지 그 최선의 수를 찾았어야 되는데 네. 좀 시간이 마지막 초읽기에 몰리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너무 쉽게 이제 후퇴를 하고 물러선 것이 오늘 바둑의 좀 패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구 황제 대결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웃었습니다. 승자 인터뷰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박정환 구단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둑 어땠나요?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초반에 처음 둬보는 진행이라 어려웠는데요. 좀 중반에 너무 두텁게 잘 풀려서 그때부터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대국이 끝나고 그 이창호 구단과 그 초반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백이 붙였을 때 흑이 뭐 손을 빼고 이제 하변을 지켰거든요. 근데 뭐 우변 쪽을 응수한다든지 뭐 다른 최선의 방법이 뭐 있는 겁니까? 글쎄요. 거기를 호구 칠 줄은 몰랐고요. 백이 단수 교환을 하지 않아서 흑이 역으로 호구 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쪽을 받고 버텼어야 되는 것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 하변을 받지 말고 우변 쪽을 받고 버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복귀 때 이창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변 쪽에서 흑이 좀 더 그 버티는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제가 흑이 중앙 날짜 뒀을 때 끄는 수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수가 연장체 비슷하게 뒀는데요. 예. 거기서부터 좀 변화가 좀 나가지고 글쎄요, 좀 흑이 더 버텼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다 받아주신 것. 그럼 그때는 백이 좀 우세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넉점을 두텁게 잡아서는 백이 좀 많이 두터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이 중앙에서 생각보다 큰 집이 났는데 그 좌변 쪽 흑 두 점을 이용해서 충머리를 이용한다든지 뭔가 중앙을 좀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그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전은 중앙이 너무 많이 났고요. 좀 더 흑이 버텼어야 되는 형세인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백이 그때는 집으로 가도 해볼 만한 형세여서 흑이 작전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앙이 좀 네. 깨지더라도 백이 좀 괜찮은 형태였군요. 네, 네. 네. 박정환 구단 그 얼마 전 딥젠고와의 대국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시청자 여러분이 해주신 질문인데 저도 궁금한 질문입니다. 그 당시 형세가 좋지 않았을 때 그 박정환 구단이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글쎄요, 좀 초중반에 실수를 제가 많이 저질러서 좀 힘든 상황이었고요. 네. 좀 그 당시에도 좀 많이 괴로워서 던지고 싶긴 했는데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는 게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게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은 없던가요? 그 불리한 상황에서요? 네, 좀 더 무섭다거나. 더 압박감이 심한 것 같고요. 사람하고 둘 때보다는. 네. 뭔가 인공지능이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바둑이 나쁠 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박정환 구단 이제 딥젠고를 이기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더 붙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이후에 첫 대국 해보니 어떤가요? 좀 다른 점을 느끼나요? 네, 일단 속기기 때문에 좀 더 좀 더 감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네. 좀 정확한 쓸기를 하지 못하고 감각대로 둬야 되는 점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박정환 구단 다음 준결승 상대 최철환 구단입니다. 임전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최철한 구단은 역시 너무 강한 기사고요. 제가 오히려 네. 제가 오히려 어렸을 때는 더 승률이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연습 때부터 그렇고 판맛을 그런가요? 못 봐가지고
좀 상당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또 새로운 정보인데요. 네, 제가 상대 전적을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최근 연습 대국에서 많이 졌다는 얘기군요. 네, 이긴 적이 없는 것 어, 같아요. 네, 박정환 구단 준결승전도 많이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박정환 구단이 최철환 구단이 너무 강한 상대라고 하길래 엄살 네, 저도 피는 줄 알고 웃었거든요. 네, 엄살인 줄 알았는데 뭐 네. 최근 연습 대국에서 뭐 이긴 적이 없다고 하는데, 또 연습 대국하고 또 실전하고 또 실전 대국하고 또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또 박정환 구단도 또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만큼 다음 대국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꺾으면서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8강전 4경기 중계는 여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예고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윤준상 구단과 김지석 구단, 펀치가 강한 기사끼리의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기사의 기풍이 워낙 공격적이고 좀 힘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를 압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좀 난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두 선수 간에 좀 박진감 넘치는 바둑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아직 맥심배 우승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결승 진출하기 위해서 더욱더 치열한 승부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박정환 구단까지 4강 진출자가 모두 가려졌습니다. 박정환, 최철환, 그리고 김지석, 윤준상 구단까지 4명의 기사가 우승컵을 놓고 다투게 됐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치열해진 준결승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